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발굴의 최전선. 대학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경험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가형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학생 창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이곳.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 공간은 물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첨단 분야 인재 발굴을 목표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대학을 만나봅니다. 네, 오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동환 총장님 모시고 인재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대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어느 분야든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혁신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교육에서 벗어난 기업가형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졸업하고 또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최근에 창업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창업은 또 다른 대학의 성장의 축이 됐었고 또 대학 스스로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대학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창업이 가능하게 됐던 것은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졸업 작품을 대신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서 학생 스스로가 작품을 만들어보고 평가해보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목이 바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고 저희 대학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 친화형 학사 제도로 볼 수 있는데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인프라를 통해서 학생 스스로 창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기업가형 리더 하면은 가장 먼저 창업이 떠오르는데요. 대학에서 창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 대학도 창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창업 지원단이 할 수 있는 큰 역할은 바로 창업에 관련된 지원, 교육, 결국 투자까지 해주는 일련의 지원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발굴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제품을 가지고 창업을 모의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 이후에 실제 창업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 기관이 바로 창업 지원단이 되겠습니다. 네, 창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아무래도 자금이 빠질 수가 없죠. 자금 지원도 가능합니까? 대학에서는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또는 글로벌 지원 세 가지 꼭지를 갖고 있는데 예비 창업자는 말 그대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초기 창업자는 한 3년 이내에 준비된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숙된 기업에 대해서 더 큰 폭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지원한다고 하니까 금액 공개도 가능하실지요? 네,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 네. 물론 이제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예. 그다음에 창업에 좀 자신감이 붙은 기업들, 3년 이내의 기업 같은 경우 초기 창업자라고 해서 좀 더 금액을 상향해서 7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완벽한 기술을 가졌다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천에서 3억까지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 별도로 이 투자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 대학에서는 기술 지주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창업된 기업들을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아마 대학들이 아마 갖고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 지주회사 내에서는 저희가 13개 자회사를 갖고 있고 현재 기업 가치를 평가해 보면 한 600억 정도의 높은 수준을 가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대학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화를 실질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과정을 돕는 특별한 공간이 또 있다고요? 네, 아마 대학마다 갖고 있는 공간일 텐데 창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국내 대학들이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려울 텐데 저희 대학은 특별하게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넓은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한 1,400평 정도의 규모의 예. 창업타운을 조성하고 있고 그 내부에 이제 메이크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메이크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으면 그것을 제품화시키고 또
평가도 하고 시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공간을 제가 메이크 스페이스라 부르고 저희가 많은 장비도 구축돼 있어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감 있게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공간을 저희가 메이크 스페이스라고 그러고 거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멋진 공간이 네. 마련이 되어 있는데 꿈이 그야말로 현실이 되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을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이 창업 지원단을 통해서 거쳐갔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기업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10년 전에 산학협력 단장을 맡았을 때 네. 특히 그때 관심이 있던 학생이었는데 학생이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창업이 됐고 지금은 그 아이템은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동 칫솔인데 장애자를 위한 전동 칫솔이었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워낙 좋았었고 제품의 그 가치도 높아서 현재는 20개국 한 30개 기업들 고객을 갖고 있고 최근에 25억 정도 투자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기업이 아주 제가 기억에 남는 기업이었고 두 번째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넥타이 같은 걸 만들었던 그런 회사인데 역시 학생 창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착용했던 언론에 나온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팁스라고 해서 창업자들이 꿈에 그리는 그런 사업인데 팁스에 선정이 돼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2개 기업 정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 외에 많은 기업이 있지만 네. 대표로 2개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각자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다 직접 옆에서 보셨을 텐데 감회가 참 남다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간다면 네.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지금 환경이라면 한번 자신 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는 당연히 그 학생들을 잘 지도해주고 또 지원해줄 또 책임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가 가상하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지원을 해야겠다는 또 책임감도 동시에 가져봅니다. 네. 이 창업의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업에 대한 마인드가 제일 중요할 텐데 학생 스스로가 창업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주변으로부터 많은 유혹도 있을 거고 또 도전에 대한 또 겁도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시스템이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고 좀 더 기회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대학의 연구실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중한 내용들이 창업으로 연결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구 논문으로 끝나지 않고 창업으로 연결돼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큰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창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대학이 또 책임질 부분인데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제품을 고도화시킬까지 모든 기술과 인프라가 제공되지 않으면 창업의 질이 높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대학에서는 창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지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일자리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학협력에도 또 힘을 쏟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 대학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취업률은 높은 편에 속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취업의 질도 역시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학생들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 체계적 교육 내에는 산학협력이 중요한 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가졌을 때 그거를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한번 제품화 시켜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마인드도 가질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산학 기업들한테 실제로 대학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술도 지원해 볼 수도 있고 또 현장 인턴십을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 스스로가 기업에 가서 내가 미래에 뭘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산학협력의 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저희 대학 산학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산학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산학협력은 통해서 결국은 취업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자, 많은 얘기들을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 끝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위한 창업이나 산학협력 강화시키고 있고요. 그 외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생 인구가 급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첨단 분야에 대해서 인재들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대학에서는 첨단 산업 분야에 최고 인재를 키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있고 학생 스스로가 최첨단 분야에 적재 또 적기에 배출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그런 대학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강한 대학이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 글로벌 융합 시대에 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좋은 인재들 저희가 학교에 데리고 와서 잘 교육시키고 그 학생들이 잘 우리 대학에 졸업을 하고 나서 또 국내 기업에 취업시켜서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화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글로벌 역량도 키우고 또 동시에 우리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전혀 국제 역량에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그런 준비도 되어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립대학으로서 가지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개방의 가치입니다. 저희 캠퍼스를 다 열었고 주민들하고 호흡도 하면서 또 우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또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발전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축이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동환 총장님 모시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